자, 매매계약서 한 장 잘 쓴 덕분에 세금을 4억이나 줄인 사연입니다. 계약서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4억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지 핵심 내용 아주 알기 쉽고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봐보실게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특히 이제 부동산이 뭐 100% 상가로 사용 중이거나 혹은 일부는 주택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겸용 건물을 내가 파는 상황이면 오늘 영상 반드시 미리 보시고 계약 날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는 물론이고 부가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팔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매매 금액이 거래 금액이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이렇게 전체 금액으로 단일화해서 너무 쉽게 도장을 찍고 빨리 잔금 받기를 기다린다고요. 네, 물론 내가 평당 얼마에 팔 건지 매매 금액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내는 세금에서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사실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절대로 전체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럼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에다가 전체 금액을 적지 도대체 뭘 어떻게 적으라는 건가? 부동산은 뭘로 구성이 됩니까? 토지하고 건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가액의 90% 이상은 토지 가치일 정도로 토지 가치가 건물보다 압도적으로 매매 가액이 높다는 점 모두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상가하고 주택 부분으로 같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도 이 전체 매매 금액을 주택 부분은 얼마로 할지 상가 부분은 또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양도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에 논의되는 전체 금액이 우선 정해져 있으면 매매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중에서도 주택 부분하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반드시 안분해서 세부적으로 적어야지 절세가 가능하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분 계산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실무적으로 안분을 하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인데, 자, 우리 법에서는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건물하고 토지를 일괄로 매매하는 경우에는요 이 감정가액 같은 외부 평가액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기준 시가대로 안분한 금액을 매매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액을 높일 수도 있고 내가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매매 금액 20억 원의 상가 건물을 내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40년 전에 상속받은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됐어. 그래서 1년 전에 내가 신축을 하고 임대 주고 있다가 마침 매수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건물은 신축하고 보유기간이 만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안에서는 단기 보유에 따른 50%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세율이 아니라. 다시 말해가지고 건물의 절반은 세금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거 계약서를 좀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매 금액을 잘 안분해서 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기준 시가대로 안분을 해볼게요. 장기 보유 투표용지 이런 거는 일절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의 편의상.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의 기준 시가 비율이 지금 현재 3대 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매 가액 20억 중에 건물에 대한 매매 금액은 6억, 토지분에 대한 매매 금액은 14억 원으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에 과거 내가 취득한 금액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면 건물은 1억 5천만 원, 토지는 4억 7천만 원으로 합하면 전체 6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매 금액 20억 중에 무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1%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준 시가대로 토지 건물 가액을 안분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유리하게 받고 법상 허용하는 기준 범위인 30%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면 세금은 결과적으로 아주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을 때도 역시 세금이 많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최소치로, 토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은 최대치로 이례적으로 격차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가액은 평균치에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과 충분히 감정평가 가액에 대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 이 감정가액을 받아보니 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비율이 2대 8입니다. 그러면 건물분은 전체 매매 금액 20억 중에 20%니까 약 4억 원에 대한 매매 금액으로 잡히고 토지는 나머지 80%인 16억으로 매매 금액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30% 룰대로 건물은 70% 수준으로 가액을 추가로 더 다운시켜서 조정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건물의 매매 금액은 불과 2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토지 건물 전체 양도세는 약 4억 6천만 원으로 기준 시가로 안분한 경우보다 어때요? 약 1억 6천만 원을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안분 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활용했기 때문에 설령 계산상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나중에 신고된 이후에 문제 삼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부담도 역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 중인 건물을 처분할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이 건물분 매매 금액의 전체 10%는 이 매도자 입장에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부가세가 없는, 부가세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포괄 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도일 현재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업종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자가 임대업이라면 매수인 역시 임대사업자여야 포괄적인 양수도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려고 하는 건물의 사용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면 이 포괄적인 양도 양수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 중에 5층이라고 있을 때 내가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도소매 사무실로 사용 중인 부분은 5층이고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는 내가 정상적으로 임대 주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할게요. 이때 내가 포괄 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수자 역시 도소매업하고 임대업을 함께 운용을 해야 이 포괄 양수도가 적용이 가능한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업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처럼 감정가액하고 30% 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건물가액을 줄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양도세도 더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부가세 부담 역시 앞선 계산에 따르면 3,200만 원이나 낮출 수가 있으니까 이 양도세하고 부가세 절세액만 하더라도 얼마가 돼요? 약 2억 원 가까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토지하고 건물을 얼마로 나눠서 적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고민의 출발이지만, 이걸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자산가들은 매매계약 전에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또 내가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한다는 거. 사소하지만 이런 습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많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미리 상담을 받고 매매계약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